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희숙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120회 저희 Y 세미나의 첫 번째 새로운 차세대 구축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네요. 차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썼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차세대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 금융 아키텍처, 금융 시스템이라는 데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차세대라고 해서 전체 업무를 구축하는 게 필요 없다라기도 하면 많지 않은데 금융에서는 이러냐? 라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원장이라는 하나의 큰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든 업무가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융 어플리케이션 중심인 금융업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차세대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세대들이 보통 한 7년에서 10년, 그래서 차세대 프로젝트 한 다음에 포스트 차세대하고, 보도화하고, 디지털 차세대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방식을 주로 빅뱅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의 차세대들을 하게 된 원인들을 보면 저희 어플리케이션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원장 중심으로 쭉 올라갔는데, 가장 현재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형태가 2000년대 중반, 2010년, 그때부터 가장 저희 키워드가 다운사이징이었어요. 메인 프레임에서 유닉스로. 거대 프로에서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개 시스템인 걸 프로세스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구조가 가장 크게 원장 중심으로 통합 DB를 만들고 자바라는 언어를 빨리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바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는 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화면은 점점 복잡한 화면을 그래도 예전에 CS 말고 웹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리치 클라이언트를 사용한 전용 클라이언트 형태, 이런 형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까지도 상당 부분 많은 기관계가 이런 유사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큰 문제가 코어 시스템 기준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변경이 어려워요. 혹은 하나를 변경하려면 어떤 영향도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채널에서 고객 중심으로 뭔가 요소상을 자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빅뱅 방식이든 아니면 단계별 방식이든 이런 차세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저희가 구축 방식을 보면 빅뱅이라 그러면 전체 코어를 전체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 다시 구축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그리고 단계별은 일부 업무들, 채널계만 한다던가 정보계만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일부 영역을 하는 방식이 될 거고, 빅뱅 방식은 구축 기간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깁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거나 이제 단계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계별이 짧진 않아요. 하지만 단계별로 가서 최종 목표까지 가니까 길게 가는 거죠. 사실상 단계별로 가서 우리 최종 목표로 가는 건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단지 단계별로 가니까 채널의 요구사항만 먼저 빨리빨리 요구사항을 할 수 있어서 좀 요구사항 수용, 내가 원하는 건 1년 안에 해결된다던가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둘 다 리스크들이 있는데요. 빅뱅 방식은 가장 큰 리스크는 그렇게 봅니다. 길잖아요. 2년 지나요. 저희가 2년 전의 요구사항이 지금 이때도 진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2년 지나서 2년 전에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열심히 개발했어요. 딱 오픈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이거는 벌써 어떤 법제도도 바뀌고 요구사항도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한 게 차세대 신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걸 대응하기 위해서 변경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긴 프로젝트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최소한 200명씩 몇백 명씩 들어간 프로젝트다 보니까 여기에 리스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단계별이 모든 걸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단계별은 또 그만의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정 어떤 원장 중심 어플이 쭉 묶여 있다 보니까 특정 부분을 갖다가 먼저 해요. 그러면 나머지 대응 개발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조각조각 내서 서로 융합하는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이러한 단계별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개발 방식, 뭐 데브옵스라든가 애자일 같은 방법론을 추천을 많이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장에서는 많이 성숙됐다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개발자, 실제 금융회사의 IT 조직들에는 이게 익숙한 형태의 방법론이나 조직 문화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빅뱅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계획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마무리할 수 있다. 통제하에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단계별로 가는 부분들은 비즈니스 요구상 딱 관점만 봤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긴 거의 단점도 있지만 기술 내재화라든가 병화 관리에 좀 더 유리한 형태다라고 저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빅뱅 방식과 단계별 구축 방식에 대한 것들은 많은 회사들이 그 전에는 빅뱅 방식을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시중에 이제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이런 부분도 오픈을 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단계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 좀 더 선택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장단점은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언론에도 공개된 얘기겠지만 빅뱅 방식 차세대 프로젝트 현황은 삼성생명 가장 큰 빅3라고 보는 교보생명, 하나생명 세 군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전체 차세대를 구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잘됐다 잘 안 됐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으셨어요. 물론 이제 성공적으로 오픈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원래 약속한 데서부터 뭐 6개월에서 7개월 연장을 해야만 했다던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 긴 기간 동안 요구사항이라는 것들이 변화됐다. 특히나 법제도의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차세대 구축 프로젝트들은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향이 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빅뱅 방식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딱 그려놔요. 요구사항. 우리 이런 걸 만들 거야. 라고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딱 시작하고 끝나게 해서 딱 만드는 것들이 빅뱅 방식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고 무거워요. 근데 너무나 시장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요 부분은 유지할 거야. 요 부분은 인프라만 개선해야지. 근데 채널은 굉장히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건 신규로 가야 돼. 뭐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면 요 부분은 좀 대응 개발을 해야 되겠네. 요 부분은 일부만 변경해도 되겠네. 근데 이거 한꺼번에 안 되니까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이런 플래닝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림을 계속적으로 목표 아키텍처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방식이 최근에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시도를 한 곳은 사실상 KB 국민의 더 K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런 방식을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구현을 해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당연히 금융회사는 전체 차세대해야 돼, 전질 구축해야 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더 K 프로젝트라던가, 지금 신한은행의 더 넥스트 시스템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는 착수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 1단계로는 채널 영역들, 그 사용자 단말 영역, UI가 사용자 직접 접근하는 사용자 경험 부분들, 이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코어 영역과 실제 데이터 분석 영역을 지금 장기로 42개월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신데 이러한 형태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RFP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강조가 됐었는데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보험 코어라는 영역은 유지를 하십니다. 뭐 채널이나 고객, 데이터 분석 영역만 차세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차세대 프로젝트들도 좀 금융사, 대형 금융사의 차세대 프로젝트들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또 정리를 해봤더니 시장 니즈가 그만큼 빠른 응답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다양한 채널이 마구 생겼어요. 저희 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디지털 채널들, SNS, 뭐 AI, 메타버스까지 요즘 나오고 있죠. 이러한 채널들이 요구사항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의 복잡한 것들이 빨리 민첩성을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우리 코어 엔진의 코어 어플리케이션 변경해야 대응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디지털 채널이 들어오다 보니 고객이 직접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선택해요. 옛날엔 저희가 우리 금융 서비스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세요라고 제공을 했으면 이제는 고객들이 다양한 선택 기회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금융 서비스도 내가 선택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만큼 고객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를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건 기반은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하드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기반 의사결정, 데이터 드리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에 따른 의사결정이나 업무 서비스 정밀도가 강화되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좀 강조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현재 시스템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빨리빨리 대응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즈들을 정리를 해보면 실제 금융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니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고객 니즈의 변화. 그래서 기술 발전,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이 확실히 촉발되고 있어. 물론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여기 지원된 게 코로나라는 게 도움이 됐다라기보다는 큰 어떤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어떤 디지털을 통해서 뭔가 접하고 구매하고 활동하는데 어색해하지 않으세요. 과거에는 이제 디지털보다는 대면이 상당히 뭐 신뢰도가 있다 막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어색해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제는 보험조차도 영상통화나 어떤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그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성립이 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고객 접점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 고객 접점이 변화하고 이런 그 큰 니즈가 있었고 그 바탕에 깔린 것들이 그만큼 디지털 기술이 발전했어요. 빠르게 되거나 정교화하시거나 어떤 그러한 어떤 고객 그 기술의 발전들이 많이 되면서 이런 거를 실제 IT 시스템 아키텍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용할 만한 기술 소스가 많아졌다. 풍부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객 니즈에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해준 가장 큰 거 하나가 규제가 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좀 보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금융권이 디지털 트랜스퍼센트 니즈가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가장 큰 거 하나는 기존에 우리끼리 경쟁하던 금융사에서 이제는 새로운 플레이어들 핀테크 업체도 있지만 뭐 플랫폼 업체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들고 진입하기 시작했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다 알고 있지만 좀 더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니즈가 저희의 가장 눈앞에 있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저희가 주요 요구사항이라 그래서 저희가 뭐 2, 3년간 이제 금융 지주라던가 보험회사, 은행들의 ISP PI를 보다 보니 그분들의 IT 전략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묶어봐서 봤더니 상당 부분 고객, 채널, 디지털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당연히 고객 경험, 초계이나 뭐 그런 고객 정보를 자산화해야 된다. 고객에 맞춤형 서비스 하겠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강하게 하고 있다면 채널 영역에서는 이제 채널 아키텍처를 개선해야 돼. 모바일 플랫폼의 강화, 그 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뭐 디지털 적객이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채널 중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런 뭐 다양히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객의 사용될 요구사항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가 요구하는데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제가 이제
물론 전체 차세대지만 금융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규제에 따라서 금융 비즈니스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는 금융 비즈니스를 통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변화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규제로 인해서 금융 비즈니스가 변화한다기보다는 금융 비즈니스의 니즈에 따라서 금융 규제도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법 제도를 보시면 고객정보 비식별화 혹은 가명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고요.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출시를 할 수 있고 어떤 게 실제로 비대면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변화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차세대를 디지털 차세대라고 명명 짓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차세대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투이가 생각하는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코어 시스템이 어플리케이션 변경이 어렵고 변경 영향도 고객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가진 기존 코어 시스템에서 실제로 채널 특화된 업무나 어떤 공통 서비스를 분리해서 채널 비즈니스 허브라는 것에 직접이 분리해서 재구축하겠다. 코어 시스템에서 이 부분만 그리고 기간기에 산재되어 있는 고객 정보들만 뽑아서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거를 하면서 기존의 코어 업무들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대응 개발로 맞춰주고 그래서 변경을 최소화해서 실제로 채널의 고객 경험이나 사용자 경험을 강화한다던가 어떤 빠른 그 시장 변화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차세대를 저희는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아키텍처가 채널 비즈니스 허브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코어의 업무 영역과 서비스를 통해서 얘를 그 채널 비즈니스 허브에서 한 레이어를 더 두는 방향을 하나 있고요.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이제 핵심 아키텍처로 실제로 고객 중심의 다양한 단순히 마케팅 중심의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를 위한 데이터도 다 모아가지고 고객 중심 업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핵심 아키텍처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핵심 아키텍처를 통해서 실제 디지털 차세대를 하려면 디지털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 허브, 채널 비즈니스 허브,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우선 적용한다던가 다양한 채널의 고객 경험,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 시스템만 재구축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에 의사결정을 하는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에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축, 개발할 수 있는 조직 문화의 변화를 저희는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형태로 우선 적용 영역을 두고 또 점진적인 영역을 두고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해서 안정화할 수 있는 영역을 두고 단계별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차세대를 구축하는 위한 것들을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것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